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세 번째 강의고요. 자, 이번 강의가 마지막으로 이론은 모두 완강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희 성급 비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비용처럼 생겼어요. 그쵸?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처럼 오해받기 쉬운데 자산입니다. 지급한 비용이 차기의 비용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산입니다. 비용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고 저도 공부할 때 처음에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저희가 처음에 지급한 비용이 보험료 같은 게 1년분을 지급하거든요.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험료 1년분이에요. 이 1년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면 딱 좋겠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날이 3월이다 혹은 6월이다 그러면 1년분이 그 다음 해까지 같이 사용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대로 분개해 줄 거다, 결산 분개해 줄 거다라가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성급 비용을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릴 게 우리가 거래 판료소를 배울 때 차변엔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산 때는 이게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이 대변에 갈 수 있고요. 수익이 차변에 갈 수 있어요. 결산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결산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비용은 대변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외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로 한번 예외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에 대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건물 화재 보험료 12만 원을 납부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모두 비용 처리할 겁니다. 자, 보험료 납부했네요. 대변에 현금, 차변에 보험료 되겠어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산 때, 자, 얘는 회계 기간 중에, 자, 얘가 결산이에요. 12월 31일 날 납부하였던 건물 화재 보험료 1년분 거다. 보험 기간을 보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분이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1월 6월까지는 내년분. 이 6개월은 내년분이에요. 올해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발생했다고 다 발생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분은 올해 것만 계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계정 과목 성급 비용. 비용인데 먼저 준 거예요. 성급금과 좀 비슷하잖아요. 비용인데 먼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건데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년은 12개월이고 올해분이 언제냐? 내년분이 몇 개월이냐? 올해분이 몇 개월이냐? 내년분이 몇 개월이나 보실 건데 지금 처음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요. 내가 내년에 준 걸 자산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년분 6개월분을 계산하셔서 6만 원이죠. 차변에 성급 비용, 대변에는 예외적으로 올 수 있다. 기말에는 비용이 대변에 보험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두 번째 분계인데요. 처음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보험료 지급했을 때 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와 뭐가 달라요? 비용 처리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산 처리했습니다. 자, 자산 처리했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차변에 보험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급 비용. 비용, 이게 비용처럼 보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미리 준 비용이에요. 자산으로 일단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가서 그거 확인해 보니까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어. 섞여 있던 거야. 자, 12만 원. 이거 준 것 중에서 1년은 12개월이고요. 올해분은 얼마예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6개월이죠? 6개월만큼 계산하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뭐가 오냐면 이때 보험료. 이게 올해분이에요. 올해분. 자,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미리 성급 비용이라고 자산으로 둔 거 이제 대변에 없애주는 거죠. 6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급 비용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분계가 끝난다면 12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6만 원만큼 대변으로 빼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급 비용 6만 원 있는 거고요. 이 6만 원은 2020년에 대한 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수수료 비용인데요. 10월 1일 날 컨설팅 수수료 240만 원을 납부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차변에 뭐가 나와요? 비용이 나와요. 자,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이고요. 대변 현금 줬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근데 기말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컨설팅 수수료 1년분이었대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내년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돌릴 거죠. 자, 이 자산인 건 내년분이에요. 내년분. 내년분은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가 내년분입니다. 그렇죠?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계산하실 때 240만 원에 곱하기 1년 12개월분의 9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18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대변에 180만 원만큼 줄 거고, 그다음에 차변에 성급 비용 자산으로 내년 비용인데 미리 준 거야 자산으로 180만 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문제와 바로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자산 처리한 거예요. 주자마자 자산 처리했어요. 자, 그래서 차변에 먼저 준 비용인데 자산이죠. 240만 원 성급 비용 처리할 거고요. 대변에 현금 240만 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산을 처음에 뒀고 비용으로 만들 거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보니까 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우리가 올해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할 거예요. 240만 원에서요. 곱하기 12분의 올해 부분 3개월 하면 6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차변에 이제 비용이 나와야겠죠. 수수료 비용 60만 원. 자, 대변에는 성급 비용 처리했던 거 대변으로 60만 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 문제와 지금 문제 좀 동일한 문제인데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할 건지 비용으로 할 건지의 차이가 있었죠.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요. 지금 자산에는 얼마가 있냐? 자산은 180만 원이 있는 거고요. 비용에는 60만 원이 있는 결과론적은 동일하게 되는 처음에 비용으로 하나 뒤에 가서 자산으로 하나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동일할 거예요. 자산은 180만 원, 비용은 6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비용처럼 보이거나 비용처럼 보이지만 뭐다? 비용이 아니다. 부채입니다. 자, 성급 비용, 비용처럼 보이나 자산이었고요. 미지급 비용, 비용처럼 보이나 부채입니다. 발생된 비용이 미지급되었을 때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다. 자,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냐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 급여를요. 12월 달에 안 주고 1월 10일 혹은 1월 25일 자,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일한 거 다음 달에 월급 주는 회사가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2월은 일을 했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회사에서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차변의 급여, 대변에 직원들이 일하긴 했어. 돈 줘야 돼. 미지급 급여가 됩니다. 미지급 비용. 네,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줘야 되는 돈이죠. 줘야 되는 돈이에요. 직원들한테. 자, 회계 처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업원급여 2,000원을 4대 보험료 등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급여가 나왔고요. 자, 대변의 4대 보험료는 우리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기말에 지금 12월 31일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기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월달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 대신 미지급 금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근데 결산 시점 지금 12월 31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미지급금은 오답됩니다. 자, 단기 미지급된 이자는 1,000원이래요. 제가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인데 대변의 현금 대신 아직 미지급된 이자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000원이라고 여러분들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된 비용이긴 하나 올해 거이긴 하나 아직 돈을 안 줬을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용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달에 미지급 처리한 그 몇 1,500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 미지급된 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전 분기에서 미지급 비용 대변에 있었거든요. 이제 현금으로 대변에 지급할 거기 때문에 차변에 미지급 비용 두시면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 비용,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 지난달 미지급 처리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었는데요. 대변에 있던 거 이제 차변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현금으로 이자 납부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모품입니다. 소모성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미사용한 금액을 기말 결산 시점에 소모품, 자산 또는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사용한다. 제가 소모품비 얘기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소모품이 있었어요. 얘는 자산이에요 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으로 할 건지 자산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기말에 가서 달라집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요. 나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어. 혹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어. 혹은 기존 회계 처리에 나온다면 나 지금 자산 처리할 거야. 비용 처리할 거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 비자 하나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소모품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5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모품 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비용. 자, 대변에 현금 주고 구입했죠? 현금입니다. 자, 12월 31일 날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 10,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못 쓴 게 10,000원이에요. 자, 그럼 사용한 게 4만 원이죠. 우리 현재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못 쓴 거, 사용하지 못한 거, 이 10,000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산으로 두시면 되겠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자,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소모품비 10,000원입니다. 자, 그럼 비용이 5만 원에서 10,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4만 원만큼 어떻게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똑같이 소모품을 현금 주고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 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올 거예요. 처음에 다 자산으로 잡아놓고 대변의 현금이고요. 결산 때 이제 사용한 게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아직 사용 못한 게 10,000원이에요. 그럼 사용한 건 얼마인가요? 4만 원이죠. 자, 4만 원을 우리가 다 자산으로 지금 5만 원만큼 소모품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가 나옵니다. 비용 4만 원이고요. 자, 차변에 있던 소모품 대변으로 여러분들 4만 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문제, 뒷문제 처음에 자산으로 할 건지 비용으로 할 건지에 상관없이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4만 원만큼은 소모품 B로, 10,000원만큼은 소모품으로 있는 자산으로 있고 비용으로 있는 건 같습니다. 대신 처음에 자산 처리하든 아니면 비용 처리하든 뭐가 달라지냐? 기말에 가서 분개할 때 내가 10,000원으로 분개할 거냐, 4만 원으로 분개할 거냐, 자, 이 부분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자산인지 비용인지 나중에 남은 게 사용한 게 얼마인지 사용하지 못한 게 얼마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인출금입니다. 개인 기업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지출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입니다. 가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뭐와 대체할 거다? 자본금과 대체할 거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현금 과부족에서 좀 봤던 그런 뉘앙스의 느낌입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 1급부터 출제가 되고 있고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 본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건데 회사 돈으로 에어컨을 샀는데
이걸 회사에 둔다. 그럼 비품이겠죠. 근데 대표자의 집에 둘 거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구입할 때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현금 줬다라고 회계 처리할 거죠. 근데 기말에 가서 당연히 기말에 가서 이 부분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인출금 보낼 거고요. 차변에 뭐가 온다? 자본금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했대요. 근데 여기서 에어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자 개인 용도가 중요하고요. 이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대변에 먼저 현금 두겠습니다. 자, 차변에 개인 용도 대표자가 사용할 거라서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때 이 인출금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과 대체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두는 이 분계가 기말결산 분계입니다. 자, 차변에 자본금이 왔다는 건 자본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본은 원래 대변에 있어야 증가고 차변에 오면 감소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감소했다라고 회계처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결산 총 3강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전산회계 2급에 대한 건 모두 이론적인 부분 완강했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번 듣고 다 기억하시고 공부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번 들어야 좀 익숙해지고 알아듣겠구나 싶고 이제 좀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좀 후자 쪽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부러 강의를 짧게 찍었어요. 좀 듣기 편하시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찾아가지고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요.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